안녕하세요. 친절한 양약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좀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류마티스 환자분이신데요. 최근에 병원에 가셔서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완치된 것 같다. 이제 안 와도 될 것 같다. 1년 후에 검사하러 한번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굉장히 기분 좋으셔서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에요. 저 6개월 있다 한 번 더 갈게요. 검사 한 번 더 해보세요. 그렇게 아니라고 1년 있다 와도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이제 같이 웃었습니다. 이제 진단 받으신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제가 좀 관리를 시작했을 때가 한 1년 4개월 정도 관리 받으셨고요. 약물 처방 받으셔서 진단 받으시고 복용하고 계셨고, 증상은 진단된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변형은 거의 없었고요. 발목에 통증이 있고 또 붓고, 그리고 이분께서 통풍이 있으세요. 통풍이 있으셔서 발가락에도 조금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요산 수치가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우선, 그리고 공복 혈당이 조금씩 높게 나와서 당 관리 좀 해드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통풍, 요산 수치 좀 낮춰주는 방향을 가지고 관리를 해드렸는데요. 실제로 류마티스 관절염에 필요한 이런 영양소들 섭취로 인해서 요산 수치가 상당히 좋아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영양소가 요산 수치를 어떻게 떨어뜨렸는지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몸이라는 게 다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보니까 몸의 대사가 원활해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이런 과정에서 내가 먹은 음식이 정확하게 잘 배설만 된다면 요산 수치도 그렇게 올라갈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거는 제가 주 목표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 이분 요산 수치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당 관리 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한번 지켜보자 이랬습니다. 처음에 관리하기 시작하시고 2달 정도 지났는데요. ESR이 상당히 44에서 한 34 정도로 떨어졌고요. CRP도 0.4에서 0.1로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유산 수치는 8.5에서 8.1로 떨어졌고요. 그리고 공복 혈당은 상당히 항상 좀 높은 상태였는데 당화혈색소 검사가 없어가지고, 제가 마지막에 그 검사하셨던 부분에 당화혈색소가 있어서요. 요거는 처음부터 당화혈색소가 초기 진단 수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좋아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끝에 보시면은 아주 당화혈색소가 아주 건강한 상태로 지키고 있었다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F 같은 경우 류마티스 인자죠. 인자가 처음에는 진단이 없었고요. 2번째 관리 시작하고 나서 2달 정도 지났을 때 33.5가 나왔으니까 글쎄요, 이제 초기에는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되고 있었고, 2달 정도 됐는데 그래서 굉장히 성격이 급하세요. 우선 약물을 하나는 줄여야겠다, 진통제라도 하나 줄여야겠다. 그래서 하나씩 줄여가시고 나서 코로나 백신을 맞고 나서 좀 다시 아파지셔서 다시 용량을 좀 다시 정상적으로 병원 처방약을 다시 드시라고 권유를 해드렸으나 또 빼고 좀 잘 견디면서 지내셨던 것 같아요.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벌써 MTX를 중단하셨고, 약간 뻐근함은 있지만 컨디션은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또 용감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항상 좀 불안하긴 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MTX 빨리 줄이시면 안 되는데, 이런 말씀도 드렸었고요. 그래도 조금만이라도 통증이 다시 시작되거나 만약 불편하시면 약물을 다시 시작하시라고 계속 권유를 드렸습니다. 4개월 정도 되셨을 때 MTX를 중단한 지 한 5주쯤 되셨는데 갑자기 어깨가 또 다시 아프기 시작하셨다 말씀하셨고, 그래서 소염 진통제라도 꼭 복용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개월 됐을 때 백신을 접종하기 시작했는데요. 다시 통증이 목이나 근육통으로 시작을 하셨다. 그래서 그때 제가 했던 방법은, 이분께서 약물을 높이시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좀 많이 거부하셨어요. 그래서 영양제 용량을 초기 용량보다 증량하시기를 권유해 드렸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또 이제 호전 속도가 조금씩 빨라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개월 정도 지났을 때 다시 혈액 검사를 하셨는데요. 수치가 약간 상승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 백신을 접종하시고 나서 올라간 건지 아니면 약물이 너무 급속도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수치가 다소 조금씩 올라가서요. 다시 ESR이 한 41 정도, CRP는 0.2 정도, 뭐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요산이 8.4 정도, 그러니까 8.5에서 8.1로 떨어지다가 다시 8.4로 살짝 상승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물론 초기에는 ESR이 뭐 80, 90이 넘었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약물을 상당히 많이 줄인 상태에서 이 정도로 유지하셨다는 것만으로도 네, 좀 뭐 호전적인 그 반응이긴 하지만 어쨌든 전달보다 조금 더 올라갔기 때문에 약간 왜 올라갔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급격하게 약물을 끊으신 게 원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약물을 진짜 빨리 끊고 싶으시다면 영양소 용량을 충분하게 올려서 드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한 달 후에 영양소도 올리고 나니 관절 상태가 매우 호전됐다. 아주 최상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시면서 그러다 보니 이 선생님께서 좋아하시는 술이나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고 너무 많이 드셔서 사실은 살도 좀 찌고 그런데 컨디션은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럭저럭 이제 한 또 7, 8개월이 쭉 지나면서 약물 끊으신 상태에서 약간의 오르락내리락은 있었지만 아주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뭐 운동도 하시고요, 그 일도 심하게 하시고요. 그런데도 별 불판은 없이 잘 지내셨다고. 약 끊고 오르락내리락은 했지만 매우 건강하게 잘 지내셨다. 근데 이분께서 좀 또 걱정하셨던 게 잇몸이 되게 안 좋으시다고, 그래서 임플란트를 한쪽은 틀니를 하고 계셨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임플란트를 안 하시고. 그런데 임플란트를 또 하시게 됐는데 매우 임플란트 경과도 좋고 그리고 잇몸 자체 치조골도 굉장히 건강한 상태다라고 선생님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면서 이 영양소로 잇몸이 건강해지신 거를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미네랄이나 콜라겐 섭취를 다른 면역 영양소보다 더 열심히 잘 드시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또 골프하시다 보니까 이제 근육통도 있으시고 하시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좋아지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하셨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완해 상태에 온 것 같다. 그런데 ESR이 28이 나왔어요. 그리고 CRP는 0.1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28이면 아주 정상 범위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왜 이걸 완해 상태라고 했는지 궁금하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로 이분이 사실은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다른 항체들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뭐 사실 호상구 수치도 굉장히 높은 분이고요. 그래서 관절에서 꼭 오는 게 아니라 다른 몸 안에서 오는 그 염증 수치로 보여지고, 전체적으로 사진을 찍어 봤을 때 관절 상태나 이런 것들이 전혀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은 이거는 완해 상태다. 이 ESR에 너무 집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산 수치를 오랜만에 검사를 하셨는데 6.5로 정상 범위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요산이 높아서 통풍을 걱정을 하셨는데 그 사이에 통풍 발작이 없었고요. 그리고 수치도 너무 좋아지셨죠. 그리고 당화혈 소스를 보니 5.3이 나왔더라고요. 5.3은 저도 뭐 그 정도 나오거든요. 5점대 초반 정도 나오는데 아주 그냥 건강한 상태세요. 근데 혈당이 재보면 한 번씩 공복 혈당이 100이 넘어가는 수치들이 가끔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화혈 소스가 너무 궁금했는데 실제로 혈당은 좀 높게 나왔을지라도 그 혈당이 몸에 다니면서 대사되는 과정에서 크게 무리를 안 일으켰다라고 보여지는 게 당화혈색소예요. 그러니까 당화혈색소가 건강하다고 해서 좋다고 해서 무조건 혈당이 낮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이게 상관관계는 있지만,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항상 혈당이 100이 넘어갔어요. 근데 100이 넘어갔는데 그게 몇 개월 동안 계속 오랫동안 유지됐는데도 불구하고 당화혈색소가 올라가지 않았다는 건 몸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혈당이 빨리 또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에너지 대사에 관여를 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당뇨가 뭐 물론 우려는 되지만 당월 수술을 봤을 때는 안심해도 된다. 병원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한 거의 1년 4개월 정도 관리를 하셨던 분인데 앞으로도 충분하게 처음처럼 그렇게 고용량은 아니지만 좀 낮은 용량으로 유지 관리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저 역시 아토피를 심하게 앓았고 지금은 아토피로부터 해방됐지만 지금도 영양소들을 여러 가지 챙겨서 먹고 있거든요. 그런 말씀 드리면서 중단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관리하시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로 자가 면역에 대한 소인들이 몸에 많으신 분이다 보니까 충분히 잘 관리하시라고 말씀드렸고 너무 기분 좋은 상태로 네, 통화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이렇게 완해사를 보내드리는 게 또 희망의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 개선되는 기간, 과정들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몇 개월이 있잖아요. 오늘은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골프를 많이 쳐서 그러나 아니면 내가 어제 일을 많이 해서 그러나 이런 말씀은 하시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능선을 타고 고지에 올라가듯이 그렇게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희망을 가지시고 난 난치병이야. 난 절대로 이제 평생 약 먹고 살아야 돼. 이런 데서 조금 생각을 바꾸시면 어떠실까 하는 생각에서 오늘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네, 기분 좋은 하루로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